세계가 충격받은 그날 메카에서 일어난 진실. 여러분 혹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던 그 일 말이에요. 섭씨 53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하루에만 200명씩 쓰러져 나갔고 일주일 만에 130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속수무책이었는데 단 한 팀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사망률 0%.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나라 의료진이었을까요? 독일, 미국, 스위스? 아니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독일 의사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15년 경력의 열사병 치료 최고 전문가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들지만 모든 게 사실인 이야기입니다. 그 독일 최고 의사의 고백. 제 이름은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병원에서 15년째 응급의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서 열사병 치료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트만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확신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7년 전 그의 8살 아들 토마스가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열사병 치료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15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독일 최고의 전문가가 된 하트만 박사. 이번 메카 긴급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게 있어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마이너스 한국 팀의 등장. 병원 회의실에서 팀 구성을 논의할 때였어요. 독일 최고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았는데 한 가지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에서도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트만 박사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의아했대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아시아 의료진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특히 열사병 치료는 유럽이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래도 아시아 의료진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러 오는 것 같다고요. 견학 차원에서 파견되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삼성에서 의료용 냉각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동료들은 상업적 홍보용이겠지라며 웃어 넘겼죠. 저 역시 그냥 마케팅 차원의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하트만 박사는 자신만만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독일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사우디에 도착하면 제가 주도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팀은 옆에서 보조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트만 박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똑같은 현실과 마주하다. 리야드 공항에 내린 순간 하트만 박사는 숨이 막혔어요. 섭씨 52도라는 온도가 이런 것이었나요? 공기가 뜨거운 철판처럼 느껴졌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들것에 실려오는 환자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우디 의료진들은 이미 지쳐 보였고 병원장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죠. 매일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 최고 전문가인 제가 왔으니 이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트만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병원장이 한마디 더 했대요. 한국 의료팀도 어제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하트만 박사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한국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뭔가 특별한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환자 치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팀은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구나. 아마 자신들도 이런 극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죠. 두 번째 충격 마이너스 독일 의학의 한계. 하트만 박사는 곧바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 환자를 본 순간 당황했죠. 독일에서 경험했던 열사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체온이 45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 치료법을 적용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독일에서는 90% 이상 성공률을 보였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하트만 박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의료팀이 있는 병동 쪽이 유독 조용했어요. 다른 병동은 환자 신음소리와 보호자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긴 하트만 박사가 슬쩍 들여다봤더니 정말 이상했대요. 한국팀 병동의 환자들은 대부분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자신의 치료법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한국팀은 아마 운이 좋았거나 경증 환자들만 맡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세 번째 충격 마이너스 믿을 수 없는 통계. 3일째 되던 날 하트만 박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담당한 환자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가져온 최첨단 냉각 장비도 소용없었어요. 체온을 낮춰도 환자들의 장기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밤새 치료법을 바꿔가며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죠. 새벽 5시 또 한 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40대 남성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고 들었대요. 그 순간 7년 전 제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최고라고 믿었던 의술이 또다시 무력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사우디 의료진 몇 명이 올라왔어요. 독일 최고 의사도 이 정도면 한국팀은 더 심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면서 한국팀 병동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4일째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 전체 사망률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마이너스 독일팀 담당 병동 사망률 15%, 마이너스 다른 유럽팀들 비슷한 수준, 마이너스 한국팀 병동 사망률 0%,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말해준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팀이 담당한 환자들이 오히려 더 위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체온 47도 이상의 극중 환자들을 주로 맡았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 충격 마이너스 한국의 비밀을 목격하다. 하트만 박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한국팀 병동을 다시 찾아갔어요.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시원함이 또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 의사 김 교수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고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뿐이라고요. 그리고 한 병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하트만 박사가 본 적 없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면에 얇은 패널들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도 뭔가 복잡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환자 개개인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준다고 했습니다. 하트만 박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간단한 기술로 이런 차이가 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의 상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첫 번째 충격 마이너스 마음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그날 밤 하트만 박사는 한국팀과 함께 병동순회를 했어요. 그들의 환자 돌봄 방식을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가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시냐고 가족들은 안녕하시냐고 물었어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돌봐준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진짜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간호사 한 분이 환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하트만 박사는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을 돌보듯 따뜻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인데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를 의학적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감정적 교감은 비효율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어요. 모든 환자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밤 늦게까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너스 왕족 환자의 등장. 5일째 오후 병원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우디 왕실의 친왕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거예요. 체온이 49도에 달하는 극중 열사병이었죠. 병원장이 급히 하트만 박사를 불렀어요. 왕실에서 독일 최고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어요. 왕족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도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독일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최고급 치료실로 친왕을 옮기고 독일에서 가져온 모든 장비를 총동원했어요. 최신 냉각 치료법과 약물 요법을 적용했죠. 처음 몇 시간은 희망적이었어요.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친왕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간 수치와 신장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밤 10시쯤 친왕의 상태가 더욱 위험해졌어요.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독일 최고 기술로도 친왕을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 순간 마이너스 한국 팀의 개입. 그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하트만 박사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자신이 실패한 환자를 한국 팀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왕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굴복했죠. 한국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김 교수가 친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해볼만 하다고요. 그리고 삼성 냉각 시스템을 친왕 치료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30분 만에 모든 장비가 설치됐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친왕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어요. 완벽한 팀워크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김 교수가 삼성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요. 그 순간부터 치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계음은 줄어들고 부드러운 냉각음만 들렸습니다. 1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친왕의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혈압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새벽 6시 친왕이 눈을 떴어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마주하다 마이너스 기술과 마음의 만남.
친황이 회복된 후 하트만 박사는 김 교수에게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김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비밀은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김 교수가 한국팀 회의실로 데려가서 삼성 냉각 시스템의 진짜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조절한다는 거였어요. 심박수, 호흡, 뇌파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죠. 하트만 박사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런 정밀한 기술이 언제부터 가능했냐고요? 삼성이 10년 전부터 개발해온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도 관리용이었는데 의료 분야로 확장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김 교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왜 그렇게 환자 곁을 지키는지를요.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사람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작 마이너스 진정한 의사가 되다. 김 교수가 하트만 박사에게 말했어요. 독일 의학의 정밀함과 과학성은 세계 최고라고요. 하지만 환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마음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하트만 박사는 7년 전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은 의학적 처치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죠.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가족을 돌보듯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트만 박사는 부끄러웠어요. 언제부터인가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감정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과학적 치료와 인간적 따뜻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트만 박사는 한국팀과 함께 병동순회를 했어요. 그들의 환자 돌봄 방식을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가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시냐고 가족들은 안녕하시냐고 물었어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돌봐준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진짜 의사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과 인간적 따뜻함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하트만 박사는 한국 의료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인정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 친황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전체가 들썩였어요. 왕실에서 직접 한국 의료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사우디 전국 병원에 한국의 삼성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한국 의료진들을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죠. 하트만 박사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독일 의학이 완전히 밀려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하트만 박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함께 환자들을 돌봐보지 않겠냐고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만나면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방식에 동화되어 갔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가족사를 기억했습니다. 치료할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놀랍게도 하트만 박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어요. 같은 치료를 해도 결과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환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의사 마이너스 아들에 대한 죄책감. 어느 날 하트만 박사는 김 교수에게 고백했어요.
7년 전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이야기를요. 그때 저는 의학적 처치에만 급했다고 털어놨어요. 아들과 마지막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의사인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순간 하트만 박사는 눈물이 났어요. 7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토마스도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의사가 된 진짜 이유를 다시 찾았다는 걸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정한 한국 의료 시스템. 마지막 날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이번 폭염 사태에서 한국 의료팀의 성과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앞으로 중동 전체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그 자리에서 증언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고백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김 교수가 하트만 박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거였어요.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이라며 건네주었거든요. 하트만 박사는 그 선물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앞으로 평생 간직하며 진정한 의사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돌아온 후의 변화. 독일로 돌아온 하트만 박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함부르크 대학병원 동료들이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거든요. 예전처럼 차갑고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았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이 하트만 박사를 불러서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그들의 철학에 대해 말했거든요. 병원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독일 최고 의학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하트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삼성 의료 시스템의 정밀함과 한국식 환자 돌봄의 효과를 증명했거든요. 의료 교류의 시작. 몇 달 후 독일 보건부에서 공식 요청이 왔어요. 한국과의 의료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트만 박사를 독일 측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때부터 하트만 박사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독일 의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게 했고 반대로 한국 의료진들을 독일로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나라의 의료 기술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결합된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했어요. 1년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럽 전체에서 한국식 환자 돌봄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한국의 의료진들을 파견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독일 방문. 김 교수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하트만 박사는 함부르크 전체를 안내해드렸어요. 그때 김 교수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진정한 글로벌 의료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서로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트만 박사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지금 하트만 박사의 진료실에는 김 교수가 주신 한국 매듭 열쇠고리가 걸려 있어요. 환자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보면 항상 설명해 드린다고 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의술에 대한 이야기를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해드린다고 하더군요. 희망 마이너스 토마스를 떠올리는 순간.
어제는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8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열사병 초기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트만 박사는 자신의 아들 토마스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선생님이 꼭 낫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치료법으로 아이를 완치시켰어요.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대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의술의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는 한국식 의료 철학. 하트만 박사의 증언이 독일 의료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한국의 의료 문화가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의료진들의 숨겨진 이야기. 사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특별한 준비 때문이었어요. 메카 파견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극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삼성에서는 메카의 기후 조건을 완벽하게 재현한 실험실을 만들어서 장비를 테스트했어요. 의료진들은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각자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김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의료기술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가져갔다고요. 이 왕실의 특별한 인정. 친왕이 회복된 후 사우디 왕실에서는 한국 의료팀에게 특별한 훈장을 수여했어요. 외국인 의료진으로는 처음 받는 최고 등급의 명예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왕실에서 한국에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 전체 의료 시스템을 한국이 주도해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소식이 중동 전체로 퍼져나갔고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반응과 자부심.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전 국민이 들썩였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생 선진국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 놈들한테 당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보셨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의료 관련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 하트만 박사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해야 한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요. 그 마이너스 계속되는 기적. 그 후로도 한국 의료진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도, 남미의 지카 바이러스 때도,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철학이 세계를 구하고 있거든요. K-파프, K-드라머를 넘어서 이제는 K-메더컬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하트만 박사는 지금도 독일에서 한국식 치료법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의 진료실 벽에 걸린 한국 매듭 열쇠고리를 보면서 매일 다짐한다고 해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의술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K-스피릿이 아닐까요? 기술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 마이너스 김 교수.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법이다. 마이너스 마이클 하트만 박사.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